안녕하십니까. 저는 죽음학 스케치 저자이면서 수화진 산부인과의 원장으로 있는 김달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사후에 대해 너무 고민할 그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죽음학은 조기에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했는데, 그 이유는 결국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다가 행복하게 마지막 그 죽음을 맞이할까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문제, 그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뭐 죽는 것만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삶에 너무 충실한다고 해서 죽음을 또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수많은 그 뭐 철학자, 사회학자, 심리가 또는 종교를 하는 그 뭐 여러 가지 종교가들, 뭐 아니면 손직자들, 뭐 이들이 그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세월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고, 또 죽음을 정의하기도 하고 했지만, 더 이상 뭐 정말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표현할 것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나 많이 돼 있죠. 그 기록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가 추적돼 있고, 그런데 아직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오늘 저같이 이렇게 이런데 와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각자 자신에 맞는 그 어떤 죽음에 탁 와닿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죽음을 또 이야기하고 연구하고 또 알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각자 자신에 맞는 그런 것을 찾아보고, 그게 나한테 맞으면은 뭐 조금 알아보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실천하고 또 그거를 그게 옳다 방향이 정해지면은 그 방향으로 믿음을 가지고서 즐기면 또 생활하고서 또 봉사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면은 그 자체가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기 전까지 이런 자신의 그 가치관이나 원하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충분히 만족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자신의 삶이라는 그 선택은 하나가 아니라 뭐 다양하죠. 또 그 선택도 또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바꿔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는 뭐 적어도 뭔가 정리는 돼야 되지 않을까. 정리가 되는 죽음이 있고, 그 정리 과정은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정리의 과정을 다 인정해주고, 또 그 뭐 완벽한 것보다는 하였다는 그 노력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그 존중해주고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신의 그 결승선을 밟아보고 그동안의 삶에 대해 충분한 만족을 얻었다면은 뭐 그 이상 행복한 죽음, 뭐 또한 삶, 이거는 뭐 없을 거라, 더 이상 없을 거라 이렇게 보지만, 항상 미진한 것이 인생이고 또 그 아쉬운 것이 현실이기에, 또한 이제 항상 반성을 또 해야 되겠죠. 반성을 하면서 자신의 뒤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왔구나, 근데 이 정도는 좀 아쉽지 않나 했을 때 그 반성하는 자체만으로도 또 충분한 삶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결승선의 선을 밟기 전에 열심히 막 달려가다가 도중에 자살을 하는 것으로, 또는 사고를 당해서 실격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막 노력을 했지만 내 힘이 모자라서 그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나누면서 그 결승선 앞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불행한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인정해주고, 또 그 가치, 그 하나하나도 다 가치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아주는, 그리고 무시하지 않는
그러야 하는 우리가 죽음을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의 그 이유 있는 그 원인을 찾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는,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방을 하는 거죠. 예방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관리하고,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해주는 거. 그것 또한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는 것 또한 중요한 몫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남은 가족과 피해자들에게도 당연히 관심과 위로를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먼저 죽은 사람들도 죽은 후에 그 걱정이 줄어들겠죠. 사고가 있어도 그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고가 없어도 아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가 세상이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들의 남은 가족들에게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는 그 문제에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우리가 이걸 기우라 그러죠. 그리고 고민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누워서 아니면 그 책상에 앉아서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마치 하늘이 언제 무너질지 걱정하는 거. 사후의 문제 또한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에 대한 문제도 이런 불필요한 걱정을 가져다는 부분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혹세 고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후의 세상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있다는 것은 어찌 생각을 해보면은 별로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A라는 문제를 푸는데 B라는 방법이 있다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A라는 문제가 있을 때 A, B, C, D가 쭉 있다 이러면은 그렇게 별로 신빙성이 없고 특별한 기법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 별 마찬가지인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빠지거나 집착하거나 맹신하는 그런 것은 좀 피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후에 대한 고민이나 불안은 버려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사람들 중에는 죽음에 깊이 고민하다가 염세적으로 또는 회의적으로 회한에 빠져가지고서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쾌락에 또는 향락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잘못된 경우도 있는데, 이게 도리어 잘못된 죽음학을 공부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 나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학을 공부하더라도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불안을 유발하는 책이나 그런 또 자료는 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불필요한 사후에 대한 고민은 결코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허비하지 않아야 되겠죠, 시간을. 현재의 삶은 한 번이고 죽음도 한 번뿐이라서 소중하다고 저는 보는데, 오늘 만난 모든 사람이나 사물은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죽어서는 이런 모든 것을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이거와 같이 함께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혼이나 영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자신이 죽은 후에 사후 세계를 갈지 안 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모른다는 것은 확실한데, 이런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육체와 자신의 모든 흔적들은 분명 그 잔재를 남길 거라,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곳에 그 지구, 결국 지구가 되겠죠. 지구 아니면 우주 이런 것도 우주 쪽에서 나의 존재는 존재할 거고 계속 물론 흩어져 가지고 또 어딘가에 가서 또 새롭게 여기 바뀔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뭔가 흔적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영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나를 구성했던 그런 물질들 하나하나가 흩어져서 고르게 퍼져서 어딘가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한 우주의 한 구성물이 돼가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을 하든 새로운 무생물로 존재를 하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또 남아서 또 하나의 과정을 겪어 나간다. 생명이든 그 무생물이든 간에 그 변화의 흔적은 계속 또 다른 변화를 보여주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회에 대해 차원이 다른 세계,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사는데 4차원은 또 특별한 세상이다. 이렇게 해서 4차원의 세상으로 간다, 5차원으로 세상을 간다. 그러다 보니까 11차의 그 세상까지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물론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차원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차원도 인간이 만드는 하나의 그러니까 발명이겠죠. 그 차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1차원, 2차원 선, 아니면 3차원의 면이죠.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1차원, 2차원, 3차원이 다 다른 세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1차원의 점을 우리가 확대를 해서 쭉 들어가 보면은요, 그것도 결국은 하나의 공간입니다. 점을 아무리 얇게 찌르어도 점도 두께가 있고 면적이 있습니다. 점이 존재해서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냥 점 해도 1차원이 아니라 그게 자체가 벌써 3차원이다. 그러니까 차원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만드는 거지, 그게 굳이 그 차원에 대한 개념이 좀 애매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말이 안 되면은 넌 4차원을 몰라서 그런 거야. 너는 5차원을 몰라서 그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세상에 100차원도 있을 거고 얼마든지 만들어내겠죠. 그건 또 다 인간이 만든 하나의 가상 공간이겠죠. 그래서 1차원도 2차원도 3차원도 다 같은, 그러니까 마이크로 세계에서 봤을 때는 다 같은 3차원의 세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는 좀 모순이 있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뱃 속에서 요동쳤던 입김, 요동쳤던 그 입김이 아직도 우리의 현세에 존재한다고 하면은 아마 갑자기 뜨거운 무슨 소리냐 하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 이런 건 기록으로 성경이라는 책으로 남았고, 또 예수님의 숨결, 그 당시에 예수님이 호흡을 했던 그 분자, 원자, 이런 것들은 어딘가 또 누군가의 뱃 속에서 또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구라는 우주가 존재하는 한 예수님의 그 존재는 과거의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그 존재는 항상 우리와 함께 같이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얼마 전 죽은 그 강아지 순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순이의 입김 속에서 그 남아있던 흔적들이 지금도 그 온기를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그 자연은 순환되고 서로 연관되어 그 일련의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연계는 결국 순환되며 또 이제 연관이 되는 긴밀한 관계에서 죽음도 이 과정의 한 축이죠. 한 축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죽음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단 한 번, 딱 한 번이죠. 딱 한 번의 큰 사건이라는 것도 인식해야 하고, 사회의 문제보다는 나 자신의 그 현실의 그 문제에 좀 더 깊은 이해와 가치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태어나게 하고, 나를 태어나게 하고 지금에 존재하게 하는 것은 분명 옛날 그 누군가 그 흔적이 쌓여서 만든 그런 유기체적 그리고 유전적인
그 기록의 산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정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중요한 미래의 자산이고 자원이 또한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나도 그러한 그러니까 유전적인 정보나 자원을 물려받았고 또 나도 또 내 미래, 내 후손에게 그러한 자산을 물려주는,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그러니까 생명도 매우 소중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 겪는 큰 사건인 죽음에 대해서 그 필연적으로 참여를 동의할 수밖에 없죠. 동의 안 할 방법이 없으니까. 또한 현실의 삶에 충분히 또 만족해야 되겠죠. 만족을 안 하면 뭐 그냥 억울한 거겠죠. 그러니까 만족해야 되고. 그래서 기꺼이 죽음에 동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은 차라리 동참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기회는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세계에 대한 논의 중에 인간에 구간된 그 현상만 논하는 것은 뭐 그러니까 사후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뭐 영혼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든 생명체의 모순되는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정 영혼과 영체가 존재한다면은 동물도 이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하고 영혼의 존재를 그 동물들도 인식해야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동물들도 사후에 그들만의 그 모든 그들만의 그 다른 사후 세상을 갈 것이고 뭐 귀신이라고 하는 그 떠돌이 혼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심이 됩니다. 또한 식물도 영혼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근데 우리는 그런 쪽을 인정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우리가 지금 사후생에 대한 어쩌면은 가장 기본적인 그 시작에서부터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 차원에 대한 문제에서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서 1차원의 점이 존재하고 2차원이 선이 존재하고 3차원의 면이 존재하고 4차원의 시간과 면이 존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차원이라는 것이 생기는 순간부터가 그게 3차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마이크로 세계에서 볼 때 점을 찍는 순간에 면적이 됩니다. 점이라고 해서 공간에 딱 뭐 한 가지가 흔적이 남는 순간에 들어보면은 그 높이, 가로 세로 높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점이라고 단지 표현하는 것뿐이고, 이것도 인간이 만든 하나의 그 정의겠죠. 인간 세상을 눈으로 본, 인간에서 인식으로 된 하나의 그 발명이니까, 차원은. 그러니까 차원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이런 거를 차원을 자꾸 확장하다 보니까 다차원의 공간이 생기는데 이것 또한 추상적인 현상. 그러다 보니까 11차원까지 지금 뭐 전개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신의 영역일까? 아니면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영역일까? 이걸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이제 주제는 죽은 다음에 사후생이나 그 영생이나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도 뭐 일부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고민에 빠지기 전에 내가 현재 뭔가를 하나라도 다 이렇게 뒤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으면서 정리하고, 그러면서 좀 더 현실에 좀 만족하고 좀 더 노력하는 그런 삶을 하는 게 어떨까. 이건 저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강좌를 통해서 나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과정처럼, 이렇게 이제 저는 죽음을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 사후를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실에서의 삶, 이걸 좀 더 관심 있고 더 깊이 있게 보는 게 좋다고 이제 생각해서 이 강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좌를 이제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 강좌를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